톰과 제리 먼저 인사 나눌까요?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이 대단합니다. 우리 지금 벌써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도 다 체크하고 계시지만 지금 나스닥 선물이 지금 우리 화면에 나오는 저게 김민수 대표 저 수치를 보니까 저게 나스닥 2 선물인가? 그렇게 보이죠. 약간 차이는 있어 보이는데 약간 나스닥 100도 아니고 종합도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중요한 건 올랐다는 게 어쨌거나 저 마이너스 저기서부터 저렇게 지금 돌려세우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러시아 시장도 어제 한 17%, 18% 정도 빠졌는데 러시아 증시가 오늘도 시작하면서 한 10% 빠졌는 게 지금 낙폭을 어느 정도까지 줄이나 하면은 10% 넘던 하락이 현재는 마이너스 3.7%까지 확 줄이고 있어요. 아래꼬리가 막 달리고 있고 시장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우리가 장중에 50포인트도 빠지고 1% 스닥은 1.8% 넘는 낙폭이고 해서 우리 차 소장님 화요일 날 바로 사과 방송 하셔야 되나 싶은데 아직 사과 방송 이거 보류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분위기가 지금도 상당히 놀랍습니다. 장이 빠진다라면 제가 응당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 강한 뷰를 말씀드렸고 네. 그 뷰에 대해서는 조금 그 뷰가 이어졌으면 희망도 좀 있고요.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싶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전개되는 뉴스의 흐름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크게 개인적 판단으로 봤을 때는 지극히 100%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네. 전면전으로 치닫을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선을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저는 그 국제법으로 넘겨졌다, 전환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들어가는 지역에 저 지역명도 모르겠어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그쪽에서 의회에서 그 독립을 선언을 했고 네. 러시아가 독립을 승인하겠다라고 우방 국가들에게 이미 선언을 알렸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과거 러시아가 그 소치 지역을 먹을 때도 네. 중국과 모종의 관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올림픽 기간 동안에 똑같은 방식으로 중국의 천연가스를 어마어마하게 공급하겠다라는 계약을 맺었다라고 지금 외신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랑 같은 방식 중국에도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일단 거기가 독립을 선언하면서 들어왔으면 미국 그 지역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군사적인 것보다는 외교적인 어떤 그 국제법과 가지고 싸우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근데 문제는 네. 차라리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로 둘이 주먹 쥐고 싸우면 한미에 코피 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코피 흘릴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끌게 되면 각종 자원이라든지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비용 인플레이션을 또 끌고 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면 증시에서는 오히려 저는 이게 확 증시를 끌어내는 요소는 아니지만 질질 끌면서 때로는 증시가 올라가는 것을 좀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좀 바뀌었으면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일단은 러시아가 그렇게 이제 군사 진입해라 명령한 다음에 미국도 제재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러고 영국, 프랑스, EU 쪽도 지금 다 전체적으로 제재 쪽으로 가닥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증시나 경제 이쪽에 영향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제재보다 제일 좋은 거는 네. 제리.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출연자 좀 바꿔주세요. 아니 근데 제가 어제도 잠깐 자리에 나왔고 네네. 이게 어제 나왔어요? 요즘 자주 나오네요. 인포맥스 공무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니까 반가우시다고. 네, 반가운데 지겨우신 게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드립이 날리고 있고. 네, 그런데 그래도 같이 하시던 이렇게 뭘 날렸을 때 이렇게 반갑게 웃어주시는 화요일 코너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떠나봐야 집이 좋다는 걸 알죠? 네, 집. 파자마. 네, 집이 좋다는 거.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2부에서 이선엽 부장도 말씀하셨지만 진정 미국이 이걸 갖다가 어떤 군사적으로 대응할 의지가 있다면은 진짜 항공모함이 한 대라도 가야죠. 그렇죠. 이게 무슨 3,000명 8,000명 이거는 3,000명 중에는 취사병하고 뭐하고 빼면은 그렇죠. 전투병력 얼마 된다고. 근데 한번 오늘 김민수 대표 한번 물어봅시다. 네. 내가 그냥 investing.com 사이트에 네.
이렇게 중에 급등주 해갖고 둘, 넷, 5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혹시 이 중에 오늘 건드리신 거 있으세요? GSE,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알파 홀딩스, 대성에너지, NSN 혹시 오늘 건드리신 거 있어요? 이 중에? 기업 내용도 잘 모르는 회사가 몇 개 있고요. 김민수 대표도 모르는 회사들이 있구나. 이거 거의 상한가 친 종목들인데. 아무리 주가가 급등했다고 그런 거 다 따라가면서 매매하는 그런 트레이더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쪽만 하는데 지금 보니까 GSE 이런 거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유통회사잖아요. 유통회사. 예. 저녁가 보니까 그 서부 경남권 진주 함양 이쪽에 하면서 CNG 버스 이쪽도 한 2개 충전소 있는데 이런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강하다 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나오는 국면 쪽에서 유가나 천연가스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유통할 때 그럼 가격을 살짝 더 올려서 마진을 올려서 붙여서 유통하겠죠. 근데 상한가 쳐서 6,310원이요. 주가만 보고 얘기하시는군요. 그래, 요런 거 우리 딱 보니까 김 대표 좋아하겠다 싶더라고. 근데 너무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면서 웃긴 게 소장님이 딱 질문을 주셨을 때 김민수 대표가 자기는 이런 건 안 합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릅니다라고 썰을 날리더니 충전소 2개를 갖고 있고 알고 있어. 아니 뭐 하는지 모르는데 충전소 2개 있는 거는 어떻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듣고 있었는데 의식의 흐름대로 모른다라고 미처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아. 혹시나 매매해 보려고 이게 세다 보니까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저랑은 상관이 없구나. 제가 매매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패스했더니 급등하네요. 그러면 혹시 똑같이 그 인베스팅닷컴 그 사이트에 급락주 또 5개 이렇게 있는데 혹시 오늘 이 중에 건드리신 게 있어요? UNI, 맘스터치, PC 디렉터, GNE 바이오텍, NGVI 발음도 안 되시는 종목을 혹시 건드리신 종목? 저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급등락을 어디서 그렇게 먹을 거 없을까? 이게 이 자리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좀 스토리도 좀 있어야 그래도 트레이딩을. 맘스터치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엄마의 터치? 그렇구나. 내가 약간 그러고 보니까 우리 김민수 대표한테 약간 선입견 내지는 좀 잘못된 편견이 있네. 그게 문제예요. 저 돈 되면 온갖 막 별의별 거 다 건드리는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나름대로 철학이 있구나. 그렇죠. 트레이더가 변신하는 건 무죄지만 아무것도 이렇게 기댈 것도 없는 데서 막 매매하다가 다친 경우가 하도 많다 보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구멍 난 거 막 이렇게 나가지고.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 소장님은 대표님이 철학 없는 놈인 줄 아신 거예요. 그 무게놈. 그렇구나. 지금 벌써 만난 지 벌써 몇 년인데. 그러네요. 대표 철학이 있구만. 지금 인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저렇게 해온 분들이 어디 저기 앉아 있어 이런 표정이셨군요 지금까지는. 존경해요. 이제 아닌 걸 알았다. 아닌 걸 알았다. 말씀이시죠? 몇 년 만에. 그러면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게 어디야? 지금 아까 한 2시간 전처럼 저 나스닥 선물 2점 몇 프로 깔아앉고 그렇죠. 다우 선물 500포인트 빠져 있고 이러면은 지금 또 막 근엄한 척 해야 될 거 아니야? 신중한 척. 오늘 또 이틀리 리포트 하는 날 아니야? 네, 이틀리 리포트. 준비되셨어요? 예, 이틀리 리포트 말씀드리도록. 먼저 이번 주 주요 이슈 짧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요 며칠 시장에 이슈화된 내용들 좀 우리가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 좀 냉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서 2월 PMI 제조업 서비스 지수가 이제 발표가 나는데 무슨 중요성을 갖고 있죠? PMI 제조업이 저게 제조업 확정이 아니고요. 예비치입니다. 예비치. 예, 그래서 합성 PMI라고 해서 예비치다 보니까 서비스업 제조업 다 나오는데 예고를 하는 거죠. 예고. 예비치도 별로 안 좋게 얘기를 하지 않나 싶은데. 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예. 소장님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조용히 하겠습니다. 예. 수요일 날 일본 놉니다. 부럽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놉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요일 날 방송 없습니다. 예. 목요일 날 금토일가 열리는데요. 지금 일부에서는 금리 또 올리는 거 아니냐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주열 한은 총재가 3월 말 임기 말이고 우리가 또 정권이 3월 9일 날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넘어갈 것이다라는 우세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금요일에 또 무슨 일이 있죠?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예. 금요일 날 약간 빠진 게 미국의 주요 지표 중에서 개인소득, 소비지출 또 내구재 주문 관련된 게 있는데 소비지출 쪽에 보통 보면 PCE 지표 나오죠. 이게 아마 연준이 지켜보는 지표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 소비와 관련된 쪽에서 이번에도 한 5% 넘지 않을까라고 보게 되면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뭐 이번 주요 이슈들은 뭐 그냥 뭐 매일매일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보고요. 오늘 나온 이제 상황이 보면 메리츠 화재가 오늘 여타 다른 보험주들 빠지는데 아침에 좀 강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캡처해온 거 보면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징주 메리츠 화재 자사주 매입 소식의 강세. 그러면 딱 어떤 느낌? 아 자사주를 사는구나 메리츠 화재가. 그래서 올라갈 만하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그 제목을 보지 사람들이 내용은 잘 안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용도 보면 여러분들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메리츠 화재는 지난해 3월 300억, 900억, 900억, 1000억의 자사주 규모를 취득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뉴스에서 정확히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10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신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자사주 취득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면 거와 신탁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시를 들어가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자사주 매입 소식의 강세다라고 할 때 항상 공시를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다트에서. 그러면 다트 제목은 뭐죠?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결정이죠. 삼성증권하고 2020 계약 체결 일자는 21일이고요. 계약 기간은 2023년 2월 20일까지 1년 동안 1000억을 사는 겁니다. 승현 원수님 이거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 무슨 말이지? 돈 라는 많다.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주를 1년 동안에 네. 1000억을 살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흔히 하시는 생각이에요. 근데 거기에 허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요한 것은 자사주 취득, 그러니까 이게 신탁이라는 것은 증권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메리츠 화재가 직접 주식을 살 수가 없죠. 증권사를 통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삼성증권과 계약을 맺어서 자사주 취득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주체는 메리츠 화재가 주체예요. 그래서 그 증권회사는 단순하게 주문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 그러면 물론 자사주 취득은 전날 공시하도록 돼 있어요. 오늘 다음날 내가 몇 줄 사겠다. 그리고 팩스 보내고 뭐 이런 세부적인데 그런 걸 아실 필요 없고 그 메리츠 화재가 삼성증권한테 사라 그러면 삼성증권은 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1000억을 내가 사겠다라고 하면 1000억을 다 사야 돼요. 1000억을 사겠다라는 거죠. 근데 신탁은 주체가 메리츠 화재가 아니라 삼성증권이에요. 신탁이기 때문에. 삼성증권이 상황을 보고가면서 사야 돼요. 그러나 안 사도 돼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하고 신탁하고는 차이가 있다. 네, 그리고 샀다가 만약에 삼성증권이 1000억을 다 샀어요. 진짜 뭐 주가 빠져서. 근데 주가가 올라갔어요. 1년 내에. 그럼 1000억을 다 팔아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1000억 그냥 메리츠 화재 줘버리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채팅방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거 자사주 매입 이후 소각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샀다가 또 되팔기도 할 거네. 되팔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사주 취득이라고 하면 그거는 무조건 사야 되는 강제 규정입니다만 신탁이라고 하면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샀다가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팔아서 이득을 챙겨도 되고 그런 거예요. 이번 케이스가 그 케이스예요? 이게 신탁이기 때문에 케이스가 아니라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예,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이거는 먼저 의심을 하고 회사 안전성 및 대표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다. 이걸로 사기치는 회사가 의외로 많다. 이거는 이제 뇌피셜입니다. 그렇지만 자사주 매입 고객 호재성 뉴스를 이용해 단기 주가를 끌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간접 취득에 포함한 신탁계약은 증권사가 기업을 대신해서 6개월에서 1년 이내 장기간에 걸쳐서 강제성이 없고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매수를 안 해도 전혀 상관없고 실제로 취득한 자사주를 계약 기간 내에 매도도 가능하다. 이게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자기 주식 취득이라고 해서 이제 주가 좀 부양되겠다 사야겠다라고 하지 말고 신탁인지 아닌지 보고 그렇습니다. 그게 신탁이면 꼭 이제 매수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좀 경계해서 잘 들여다봐라. 그렇습니다. 네. 경계할 것도 없이 그냥 물어보면 돼. 살 거요? 제리. 아 대표님한테 여쭤보면 돼요? 살 거요. 사실 건지 차라리 안 없는 사실 건지? 놈인데요, 뭐. 또 또 차라리 뭐. 오늘 좀 괜찮. 예. 잘못했어. 최근에 트레이딩하는 종목 중에서 어제도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한제강이라고 있습니다. 제강. 이런 회사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싼데 뭐 제가 자꾸 경민이 하면서 뭔가 변화되는 종목 중에 하나
이런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이것도 신탁입니다. 신탁으로 했는데 그대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300억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젠가 또 공시가 350억 또 한다고 공시가 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최근 또 스프레드 확 벌어지면서 네. 이런 용어 쓰면 좀 이상하십니까 제가? 네. 저한테 그냥 가는 거야 막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제가? 네. 안철근 스프레드 와 진짜 스프레드 발라먹는 거 이거 있지 않습니까? 빵에도 발라먹고. 그렇지. 네. 뭐 이거하고 저거하고 벌어지면 아무거나 스프레드. 그렇죠. 예, 무조건 벌어지면 스프레드야. 그리고 스프레드라는 것보다 평상시에 주식 차트 볼 때 맨날 이격도 얘기만 하잖아요. 벌어지는 걸 좋아하시네요. 네. 잘 이미지 관리 좀 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기서 아주 가장 큰 핵심이 저는 소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소각을 네. 해야 돼요. 그렇지. 네. 소각을 해야 지금 이제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한 다음에 소각해서 변신하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는 우리 회사들도 좀 돈 남는 거 현금 유보해서 뭐 쓸 데도 없이 그냥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거. 그냥 주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결국에는 주가 올라가게 되면 본인들도 좋지 않을까요? 대주주 시게 되면은. 근데 뭘 아깝다고 그냥 돈 꽁쳐놓고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메리츠 쪽도 주가가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소각하잖아요. 한다고? 예, 소각 꾸준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변화와 배당도 높게 주다 보니까 나오는 흐름이면은 장기적으로 가야 될 길이 첫 번째는 저는 배당도 물론 좋겠지만은 배당도 우리나라 평균으로 1.7% 이건 또 심했죠. 그러니까 해서 소각해서 가치를 더 끌어올려주게 되면 주주들한테 가장 좋은 주가 부양책이 아닐까. 그래서 맨날 그런 식으로 이제 옆에서 톰이 설명을 하고 하면 제리는 늘 그런 식으로 물었잖아. 그래서 사요? 메리츠 화재? 사요? 소장님 살까요?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 사요? 근데 저는 금융주를 말 돌리지 말고 사요. No. 네. 금융주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여기서 보실 게 이게 이제 그 화면을 보면 이게 이제 공시 내용을 제가 캡처해 온 건데 기타 투자에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본신탁 계획을 통해서 취득한 자기 주식은 향후 소각 등을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네. 김민수 대표 중요한 얘기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 게 자사주를 취득을 하면 네. 이 자사주에 대한 이런 얘기는 일단은 소각을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은 소각을 하면 이 자사주 취득을 한 이후에 소각 공시를 냅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이잖아요. 공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사주 취득은 취득한 이후에 보유, 소각이 있어요. 이거는 먼저 공시하도록 돼 있어요. 보유냐 소각이냐.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다가 소각하게 되면 그걸 또 공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소각으로 공시했다가 그걸 나중에 소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공시 내용을 진짜 법률 규정 보듯이 꼼꼼히 보셔야 돼요. 대충 보셔서는 안 된다라는 점. 이런 점도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그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때가 됐어요. 지금 이제 그 사업연도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자 보상 배율이 뭐냐면 수익에서 영업이익을 가지고 원금은 아니고요. 이자를 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한 해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월급 받아서 내가 그 가계대출 받은 이자를 낼 수 있느냐. 원금 말고. 근데 우리가 월급 받았는데 가계대출 받은 거 이자도 못 내면 어떻게 되죠? 파산이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전체 상장사 중에 얼마냐면 약 10년간 전체 꽤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30%네요? 전체 3분의 1? 10년간 전체의 3분의 1 수준으로 증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났고 더군다나 이게 이자 배상 배율이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금리 상승기잖아요. 금리 상승기이기 때문에 이자 보상 배율 같은 경우가 1 미만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매출과 영업이익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업 보고서가 나오고 금리 상승기에는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접근하셔야 된다 싶어서 제가 오늘은 이자 보상 배율을 들고 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이제 2월 수출입 동향 국내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참고로 20일까지? 네, 20일까지 네. 수출 동향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가 18%가 늘었고 석유 제품이 56%가 늘었어요. 석유 제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는 반도체고요. 2위는 석유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제 마진을 따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고 승용차도 한 10% 정도 늘었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면 여기서 보면 중국이 12% 늘었고 베트남, 대만 이런 데가 많이 늘었어요. 동남아로 수출이 좀 많이 늘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그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얘기했죠. 동남아 쪽 좀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현재 그쪽 경기가 활발하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기서 중요한 게 예. 승용차 수출은 늘었는데 예. 자동차 부품 쪽은 왜 감소할까요? 차가 내구성이 강해졌나 보죠. 부품 옵션 몇 개 빼고 가나요, 그냥? 부품이잖아, 부품. 네. 부품 그러니까 저거잖아요. CKD? 예. 잘라서 수출하는 거? 예. 그거는 자동차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자동차 들어가니까 부품이잖아. 부품은 내구성이 강하니까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아까 보면서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했다가 안 찾아봤는데. 아니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궁금증이었었고요. 예. 아마 저것까지 해소가 돼야 자동차가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조금 그렇게 되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오늘의 한마디. 오늘의 한마디. 아주 다채롭게 구성하셨군요. 이거 지난주랑 똑같은 이런 거잖아요. 오늘의 한마디. 맞아요. 이건 뭐냐면 저는 이 말이 이게 심리 투자의 법칙이라는 책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나 훈련 없이 투자 게임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투자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이유는 트레이딩과 투자는 쉬운 일이고 많은 생각과 주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도록 세뇌되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했다는 말을 듣고 준비와 계획 없이 시장에 참가해도 좋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린다. 그러니까 지금 뭐 주식하면 돈 번다, 누구 버릇되더라 해서 진짜 아무런 준비 없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뭐 많은 고통 받으실 수 있어. 이 문구가 상당히 조금 마음에 와닿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최근에 심정이 그래서 이걸 좀 선택해봤습니다. 이거 좀 실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그 철저한 공부와 훈련이면 일단 공부는 어떻게든 하겠는데 훈련은 돈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아니죠. 여러 번 아니에요? 모의 투자. 그래서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돈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모의 투자인데 모의 투자로 하는 게 실제 투자에서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반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 돈 가지고 안 하니까 완전 과감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의 투자 때문에. 심리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 투자를 해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전 생초보다라고 하면 어떻게 호가를 보고 어떻게 주문을 내고 하는 걸 모의 투자를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승희 아나운서처럼 하다가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도 골프를 치다가도 안 맞으면 연습장을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뭘 하다가 안 되면 이쪽으로 와가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손절매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걸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손해예요. 왜요? 그러니까 무료 고스톱 길게 해봤자 그 아무런 도움 안 되는 것처럼 무료 고스톱 무조건 3고까지 부르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실전에서 저는 좋은 패가 들어오면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그럼 이거는요. 그 저 주식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 번씩 했던 건데 그 보초병 세워둔다고 해서 한 주만 딱 보내놓고 그 흐름 파악하는 연습하는 건 어때요? 주식종화성님도 한 주 투자 연습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집중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삼성전자 보초병을 세우면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면 더 보이게 돼요. 또 잔고에 뜨니까 그렇게 돼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뭐가 옳다라고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권하기는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권하기는 하는데 또 이게 만약에 보초병도 무조건 보초병이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보초병이 너무 많아지면 보초병이 많아지면 지겨워서 그 보초병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보초병만 한 주 가지고 잔고 페이지 3장짜리 갖고 계신 분도 봤습니다. 이게 무슨 보초병입니까? 이거 옛날에 그잖아 단주 받은 거. 공모주 단주 받은 거. 보초병이 일개사단이야. 그러니 이거 뭐 수집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이 어떤 건가? 나는 한번 수집을 해볼까라고 하는 수집가의 개념으로 나가. 목적이 수집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수집으로. 네. 이분은 주식을 수집하시는 분이구나. 네. 그래서 난 되게 잔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주식 되게 금액이 크시구나라고 했는데 300 몇십만 원이에요.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뭐냐면 단주 매매가 안 되니까 공모주 받으신 분들이 13주, 12주 받아가지고 12주씩 팔고 그 단주 남아있는 것들 때문에 증권사들이 그거 처리가 굉장히 애매했어요. 그 동시효과에 다 잔주 처리 되거든요. 잔주 처리 되는데 그걸 이제 그분도 귀찮아하고 뭐 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주 보초병 뭐 무슨 투자 전략에 뭐 그런 것도 있더라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 거 말고 그냥 관심 종목에 넣으셨다가 관심 종목. 네, 그러니까 그쵸. 결국에는 이분은 갖고 있어야 종목을 보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말고 관심 종목으로 계속 클릭해 가시면서 동향들 파악하시고 실적 이번에 발표됐네. 그럼 그거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고. 그것도 방법이네요. 예, 근데 집중과 아까 예, 승희 예. 씨 네. 저 질문했던 모의 투자. 네네. 모의 투자를 뭐 해본다는 것은 필요는 한데 저는 그거 너무 믿지 마셨으면 싶은 이유가 그래요. 이게 실전하고는 천냥지차예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승희 씨 이런 겁니다. 네네네.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랄까 어떤 A라는 종목이 내가 요거 85,000원이나 사기로 했어. 그래 이제 85,000원 샀다. 모의 투자 그래. 그날 중에 있었으니까. 네네. 나 85,000원 샀어. 그러면 지금 105,000원 갔을 때 나 잘랐어. 그럼 2만 원 먹은 거야. 어? 내가 그래 몇 주 투자해갖고 해보면 그러고 나서 나는 저기 나름대로 손절 지키면서 살 거야. 85,000원 사갖고 이게 저기 78,000원만 가도 나는 자를 거야. 라고 해서 또 실제 모의 투자에서는 78,000원을 간 날이 있으면 잘랐다 치고 또 그 종이에다 적어는 내가 오늘 얼마 터졌다고. 되게 단호해질 수 있군요. 그렇지. 모의 투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근데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 85,000원을 살라고 했는데 시세 이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껌뻑껌뻑거리면서 막 도망가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걸 못 사. 그쵸. 잘. 그런데 내가 살려고 했던 것보다 지금 뭐 갑자기 몇백 원, 1, 2천 원 막 올라가더라도 이게 제리 같은 감으로 이거는 튄다 싶어서 그걸 갖다 애초에 내 생각했던 것보다 1, 2천 원 높은 레벨에도 잡을 줄 아는 거 하고 그냥 이렇게 내 오늘 85,000원 샀다 이거하고 다르고 맞아요. 또 그게 잘 하나 안 돼요. 맞아요. 모의 투자에서는 손절 칼같이 지키는데 자기 돈 태워보세요. 손절 못해. 쉽지 않죠. 두 가지를 이렇게 긍정하면서도 말씀드리는 게 모의 투자가 손으로 적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전산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전산으로 돌아가는데 옛날과 그러니까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85,000원 사자, 87,000원 팔자라고 하면 여기다 넣으면 체결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호가 상황에서 나온 거에 뒤에 가서 붙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 모의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장님 말씀했던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제시리보모라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권총으로 자살한.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을 엄청 벌었다가 엄청 깨먹었다가 엄청 벌었다가 이거를 엄청나게 이제 극과극을 달리다가 나중에 그 뉴욕에서 뭐 이렇게 요트로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제시리보모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개인 투자자였기 때문에. 네. 근데 제시리보모가 초반에 돈을 벌었던 게 제식이 뭐? 제시리보모. 제시네요? 같은 집안 사람인데. 제시리버모어라고 어느 투자자의 회상이라는 책을 쓴 분인데 우리나라 번역이 그렇게 됐는데 제시리버모어가 처음에 옛날에는 이게 지금 우리 같은 증권거래소에 있었던 것은 거기 워낙 땅덩어리 넓으니까 뉴욕 지역에만 있었어요. 뉴욕 거래소를 통해서 하고 있었고 각 지역에서는 그거를 이제 정보를 받아가 이제 텔레통신으로 받아가지고 사설 증권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 경마장 같은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10,000원 사자 호가라 1,100원 팔자 호가가 오면 이게 전송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인이 사설 경매업자가 주인이 돼가지고 승희 아나운서가 이걸 10,000원에 사겠다 그러면 얘네가 10,000원에 이거를 이제 샀다라고 전표를 적어줘요. 그리고 1,100원에 팔면 했다라면서 그 차익을 얘네들이 먹는 거예요. 얘네들이 먹는데 제시리보모가 했던 게 수장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00원에 사가지고 1,100원 호가에 하면 그냥 무조건 팔리잖아요. 그 100원 따먹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거기서 돈을 엄청 벌어요. 그러니까 사설 경매소에서 얘를 싫어하죠. 그래서 다 못 들어오게 막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자신감을 갖고 뉴욕으로 왔어요. 근데 뉴욕을 왔는데 딱 수장이 말씀하신 거예요. 10,000원에 넣는데 체결이 안 돼. 얘가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호가를 따라가다가 보니까 해서 그 번호를 다 털려요, 뉴욕에서. 그래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거기 돈을 벌어서 이제는 다시 하겠다고 와서 그러니까 얘는 인생이 막 이랬던 애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제시리보모의 어느 투자의 회상을 읽어보면 그 앞부분에 나온 사람들이 사설 그거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어떤 모의 투자와 같은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거기서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정말 책 많이 봤죠. 저는 모의 투자 기능에 신용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내가 신용을 썼을 때 어떻게 내가 망가지는지 이거를 두 눈을 똑똑히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아이디어인데요? 네. 근데 아이디어인데요? 안 하죠. 예. 아니면 증권사에서 비용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야 정말 진정한 공부가 될 것 그렇죠. 같은. 네. 실전과는 무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부딪혀 보니까 어땠어요? 어딜요? 시장에 오늘 부딪혀 보니까 그러니까 한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그래도 보통 그러니까 소장님 얘기처럼 그러니까 2,700 밑에 가게 되면 올라오는 이 용수철 같은 마법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매는 됐는데 오늘은 왠지 느낌이 별로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는 별로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우크라이나야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네. 근데 지금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미국이 단기 추세가 깨졌습니다. 단기 추세가. 단기 추세가. 네. 미국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우려스럽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서 시작했다가 지금 같이 글로벌 ETF 자금들 계속 빠지는 추세라고 하게 되면 또 장중에 또 밀릴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기 추세 압박까지 이렇게 되면은 나스닥 13,000대 또 볼 것 같아요. 봤다가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오든가 아니면 이런 경쟁력을 좀 확인해야 국내 시장도 좀 자신 갖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약간 좀 고민스러워서 좀 공격적으로 지금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오늘 놀라운 거는 러시아 시장이나 뭐 독일이나 할 것 없이 유럽장의 그거나 이제 개장 어제가 특히 또 미국의 프레젠트 대통령의 날. 프레젠트 데이요? 시장이었죠. 대통령의 날. 네, 어쨌거나.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까 야 이렇게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게 이렇게 무섭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터지니까 장 보세요. 그리고 아는 것 같아. 우크라이나에 뭐 미국이나 나토 서방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갖다 시장은 아는 것 같아요. 이 정통성에서 꿀리면은 뭘 못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고 지금은 미국 백악관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뭐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난리가 나버렸는데 자 그건 그렇고 이렇다면은 이제 막 궁금해지는 게 3월 달에 금리 인상했을 때 시장 과연 어떨까가 궁금해져요. 그 또한 불확실성의 해소로 시장이 받아들인다면은 하는 생각이 드는 거라. 네. 나 지금 이 탄력이 무서운 게 나는 사실 그랬거든. 어제도 그거 했지만 오늘은 우리 또 이렇게 그거 하더라고. 그래 뭐 이런데 대화방이나 채팅방도 볼만한 게 야 오늘은 이마롤 선생이 못 올 것 같아 하더라고. 우리 아침에 막 한 50포인트 빠졌을 때 이걸 말아 올리는 이마롤 선생이 오늘은 없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오늘 궁금했는 게 나스닥이 우크라이나 저렇게 실제 상황으로까지 이제 치달았는데 아마 점심 때 낮에까지만 하더라도 지수선물 흐름 봤을 때는 급락 출발인데 급락하고 나서 이걸 말아 올리려는 지가 굉장히 궁금했거든. 근데 지금 이마롤 선생이 아니고 성이 바뀌었어. 시마롤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말아 올려. 시작도 안 했는데 말아 올려. 뭐 좀 이게 느낌이 좀 묘하지 않으세요? 하나 개연성이 있다고. 개연성. 네. 지난주 미국의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옵션 만기일. 미국에? 예. 옵션 만기일 때문에 또 한번 아작을 냈다가 여기서 나오는 그 소장님 표현처럼 이제 말아 올리는 힘이 그거는 그래서 청산하느라고 그랬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 개연성은 있죠. 딱 시작해서 반등으로 시작했다가 그냥 우르륵 말아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그렇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 단기 추세 깨졌다가 이제 하루 만에 돌리는 이런 힘 같은 경우는 보여줘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미국이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오게 되면은 또 13,000대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지럽고 이거 봐야 되고 저러고 봐야 될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잠 편하게 자야 됩니다. 그래야 잠 편하게 자야 된다. 네. 어차피 벌어진 일은 내일 아침에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머릿속으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하다가는 더 눈이 시뻘개서 아침에 보는 것보다는 오늘 네. 거의 뭐 거래소에서만 6,700억
뭐 코스닥은 큰 그건 없었습니다만 135억. 이 6,700억 개인 순매수 같으면은 선물도 2,700개나 사고 이런 날인데 내일 만약에 크게 떠서 출발하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개인. 저는 뭐 미국 시장은 김민수 대표랑 마찬가지로 불안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드렸고 미국 시장은 지난번 김민수 대표 차트에서 보여주듯이 이 낙폭이 순간 낙폭이 크기 때문에 예. 그 하락 추세대가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자체 힘으로 저는 잘 모르겠고 국내는 그 대신 여기서 더 두드려 패도 더 밀릴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라고 봅니다. 저점 완전 저점이에요. 그럼 지금 그 구간까지 여기서 더 밀려봤자 여기서 뭐 미국이 금리를 50bp 인상을 한들 뭐 전쟁이 뭐 터지든 안들 뭐 저는 뭐 국내 증시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네. 소장님은 긍정적인 뷰지 않습니까? 네. 주식 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투입 예정이에요.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어제 그 금요일 말씀드리고 어제부터 지금 이제 투입 자금을 계좌에 다 넣어놨어요. 계좌에 옮겨놨고 이제 실행만 하면 되는데 그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저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싹 쓸어들 겁니다. 총알을 그럼 장전을 하셨고 총알 장전했어요. 총알 저는 총알 그 안을 땐 빼놓거든요. 근데 어제 총알 장전했어요. 공개하실 겁니까? 예? 공개하실 겁니까? 치마 들치라고? 아닙니다. 남의 그 폐 안 까보는 게 불문율이라며. 그렇죠. 예. 그냥 혹시나 저는 소장님 스타일이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차소영 스타일. 예, 매매 스타일이 어떻게 하시나? 예. 대가들의 투자를 이렇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김 대표 제리하고 톰은 전혀 매매 스타일은 다를 것 같아. 전혀 다릅니다. 예. 같을 수가 없겠죠. 같을 수가 없겠지. 근데 정말 난 놀라운 게 이거 뭐 진행해야 될 사람이 자꾸 이런 소리만 해서 미안하지만 나 우리 차트 보고 있으면 코스피 1번 보고 있으면 나 이거 진짜 경이로워요. 네. 지금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수급 하에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버티는 그림이 나오는지 정말 놀라워. 그렇죠. 그 지난주 위클리 리포트에서 껐던 그 선 네. 아직 깨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 한국은 안 깨졌습니다. 놀랍지 않아?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네. 미국은 그 모양이 됐고, 그러니까 제가 좀 혼란스러운 게 미국은 그 모양이 되고, 미국은 그 모양, 한국은 버팁니다. 버티는데 또 수급 보면은 예탁금 쭉 빠졌고요. 거기다 또 60조가 흔들리고 있어요. 네, 60조 흔들리고 있고 거기다가 신용도 20조가 흔들리고 있어요. 확 빠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관심이 없습니다. 뒤로 빠졌습니다. 근데 다들 이제 관망하는 분위기죠. 누가 사나요 지금? 전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시장은 2021년 1월달에 주식 예탁잔고나 개인 투자 비중이 이제 그때 구만전자 때 피크를 찍었죠. 그런 이후에 주식시장은 흔들리다가 결국 최근에 저도 간헐적으로 듣는 얘기가 한국 시장 이제 주식 안 해라는 선언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안 들리다가 나 주식 안 해. 그러면서 이제 빠져나가는 고객 예탁금이 60조까지 줄어들었다라는 게.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그게 또 반등의 빌미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상당히 좀 어폐가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물론 이제 소장님 기술적으로 보실 때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펀드멘탈로 보면 PBR 안 깬다라는 나름대로의 또 이 원칙이라든지 뭐 믿음이랄까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작용한다고 보면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 놓고 보면 이게 딱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오늘 저는 몇몇 유튜브들 이제 썸네일 떠서 봤더니 근데 제가 누가 샀는지 찾아냈어요. 뭐. 저희 시청자분들이요. 사고 계시대요. 사고 계시네. 지금 채팅창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차용주 파네요. 톰파네요, 톰파. 네. 그럼 그거 뭐 보면 뭐 전쟁이 일어나면 뭐 주식을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하는데 그런 저는 논쟁이 우리가 전쟁이란 게 그렇잖아요. 결국 긴 시계열로 보면 전쟁은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저는 중립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지난주부터 뷰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이제는 배팅할 때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기사도 봤어요.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뭐 군사 진입해 명령이 딱 떨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분쟁이 있고 외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하니까 이게 신호가 많이 사인이 왔고 또 선반영이 될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그래서 이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극단적인 대치 국면 상황에서 우리는 만약에 국지전이 일어나면 그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거긴 또 지역적으로 또 그런 것도 있고 민족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몇 주 동안 이렇게 뭐 너무 특정 종목을 갖다가 이 시간에 자꾸 언급하는 것 같아서 좀 피했습니다만 저기는 한번 위메이드는 한번 좀 AS가 필요한 것 같아요. 김 대표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위메이드요? 네. 뭐 더더보시네. 갑자기 네. 아니 이걸 갖다가 네. 괜한 소리가 아니고 어느 정도 김 대표께서는 좀 이걸 갖다가 AS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지. 네. 뭐 지금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을 때 뭐 게임사로 보느냐, 플랫폼으로 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지금은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하게 안 하게요. 안 할 것 같은데. 합니다.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95,000원에 들어갔다가 105,000원에 나오고 이런 짧은 매매는 합니다. 워낙 그러니까 제가 보는 상황에서 단기 과매도가 나오면 들어갔다가 나오고 하는 정도는 하는데 중요한 건 추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게임사는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 이제 위메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메이드처럼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보여준 길을 그러니까 보통 일찍으로 먼저 창시자가 누가 딱 나왔을 때 이 창시자가 그대로 글을 다 끌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여준 길을 다른 회사가 내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더 확장시키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런 케이스로 봤었을 때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종목도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저희가 P2라는 개념 때문에 너무 열광했어요. 네? 너무 그때 또 반성을 하는 게 제가 어떻게 버럭 소장님께 가르침을 드리려고 막 잘 들어보십시오 소장님 그러면서 왜 한참 여름 때 서로 이렇게 논쟁을 했었던 굉장히 하찮다는 듯한 눈빛으로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아니 그 이승기 아나운서 앵커님이 보셨으면은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네. 얼마나 신기술에 대해서 열린 사람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반대로 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버럭 소장님은 이러고 봤었어요. 이러고 이거 두 분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그때 다물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도와주세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뭐 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아무 종목이나 막 올라가는 거 다 따라하는 제가 뭐 그 비추한 거에 대해서 네가 그래 아는 거 좀 설명해봐라. 응? 어디 해봐. 뭐 이런 느낌이어서 열심히 나름대로 설명했는데 그거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또 나왔던 이런 일련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열은 과열이죠. 다 이게 뭔가 새로운 시대로 가나보다라는 생각이긴 하는데 맞긴 맞습니다. 가는 쪽은 맞지만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듯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기다가 확장으로 나갈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똑똑해졌으니까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 이 구조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된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오케이. 자 이제 차 소장님, 예. 뭐 김 대표님 뭐 욕 보셨고 나름대로 지금 이 와중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해서 참 모처럼 강한 비율을 갖다가 펼치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방금 말한 이런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뭐 NC소프트는 52주 신저가고 차트들 보고 있으면 처참합니다. 처참한데 그 말은 밀리기도 많이 밀렸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 와중에 그래 한국장이 그러면 어느 정도 뭐 바닥에 본 것 같고 우크라이나 뭐 전쟁 같은 거 갖고 될 일도 아니고 뭐 이제 금리 긴축 이제 그만하고 다 그거 했다면은 그럼 사야겠는데 결국은 끝에 가서 뭘 사야 되느냐인데 이 와중에 이만큼 빠져 있는 게임주 다시 사도 그럼 뭘 사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미묘한 변화를 또 읽어내셔야 되는 것 중에 미묘한 하나가 변화. 예.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 김민수 대표가 좋아하는 2000지 소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2000지 소재 단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빠져 있으면서 이제 그 2000지 소재 단에 있는 기업들이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 그게 이제 주가에 이제 상승을 꺾어터선 상황이고 여기 에코프로비엠 사태가 터지면서 2000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이 다 밀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음에 이제 또 재무제표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기업. 그러니까 제가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구분해드렸죠. 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이 중요하다. 그러면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과 매출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줄었다. 1번. 두 번째는 매출이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늘었다. 그럼 승희 아나운서 1번이 좋을까요? 2번이 좋을까요?
또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소리 또 들으려고 또. 요즘 소장님 취미십니다. 제 그 취미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매출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줄은 거 하나 하고 네. 매출이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늘어난 걸 봤을 때는 전자가 맞습니다. 매출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줄은 것은 원가가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매출이 훼손이 안 됐기 때문에 원가만 잘 통제하게 된다라면 나중에 영업이익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매출이 훼손이 됐는데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 이 기업의 성장성을 답보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다시 줄었다라고 보면 언젠가 이 매출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또 긍정적으로 나온 게 첨보라는 또 2000년 소재단의 기업이 얼마 전에 3천억을 증자를 하려고 했어요. 3천억 외부 자금을 수혈하려고 했어요. 이걸 갖고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건데 증권가에서는 우려했어요. 이게 3천억이 소화가 될까? 발행은 매자님 펀드예요. 12 BW 발행하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증권사들이 금융기관들이 줄 서서 받아갔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긴 이 시기열로 봤을 때 2000년 소재단은 훼손이 안 됐다. 앞으로 지금같이 밀려 있을 경우가 저는 바닥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에코프로 BM이시겠죠? 에코프로가 아니고 에코프로 BM 양극재. 양극재.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장을 보면 전 그런 종목들은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건설 섹터 같은 경우도 바닥을 완전히 다져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좋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제가 또 이제는 소장님 질문이 굉장히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 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물려 있을 수도 있고 한때 성장주였었던 것들이 빠지니까 그걸 물타기를 해야 되느냐 이제 바닥이 왔다라면 네 말대로 바닥이 왔다면 물타기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 새로운 종목을 사야 된다. 이제 시장은 변했고 시장은 새로운 먹거리를 향해서 달려가지 작년 가을에 주도했던 종목들이 다시 가기에는 저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엔터주 분위기 좋던데 캬가 좋은 캬? 지난주에 그렇게 제가 JYP 엔터 다음 주에 엔믹스 데뷔한다고 맞아요. 오늘 6시에 저분이 와, 그거 보려고 지금 데뷔하고 있다가 아까 저 지금 저 못 보고 들어왔어요. 궁금했는데 우리 두 분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아, 죄송합니다. 근데 MX를 보다가 이승희 앵커 좀 보다 보니까 필요 없더라고요. 저 지금 큰일 납니다. JYP 사다는과 그 팬덤이 얼굴을 클로즈업 해주십시오. 또 그 표정이시네요. 여러분 클로즈업 예전에 클로즈업 해주세요. 제가 못 봐가지고 그 데게스 그거 하던 그 표정이시네요. 네. 아니에요. 네. 사랑하고 그래서 엔터주는 그러면 괜찮다? 그래서 잠깐만 마무리하고 답변을 못 들었어요. 괜찮다? 앞으로도 문자 괜찮을 것이다? 솔직히 엔터주를 바라보면서 고퍼주다. 성장 쪽에서 비싸다. 제가 보기에는 빠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사요? 이쪽하고 컨텐츠 쪽하고 이쪽은 사요. 네. 따로 보시면서 이쪽과 좀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앞서 소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시장이 한번 보여줬던 그러니까 낙폭 지금 과대는 초기에는 올라올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정리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새로운 걸 타자. 새로운 거 경민이로. 경민이 너무 막연하잖아. 조선. 대한민국이 경민이가 몇 명인지 알아? 조선. 철강. 철강 오케이. 조선? 네. 철강? 조선 싫어하시죠? 노노노노노. 요즘 보면은 뭔가 감이 나오는데요. 노노노노. 네. 조선, 철강, 건설. 해운? 해운. 제가 또 질문 한번 드려. HMM 질문을 한번 드리면 오늘 이제 그런 최단기간에 최대 선적을 했다. 그러니까 배에 실었다라는 건데 전 세계에서 배에 이제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어떤 그 용적량이 있지 않습니까? 2만 TU 이런 거 해가지고 가장 많이 실을 수 있는 배를 이제 나래비로 세웠어요. 1등서부터 10등까지. 네. 그럼 HMM이 이 중에서 몇 척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1등서부터 10층. 그냥 하세요. 묻지 말고 좀.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진행 욕심이 있으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1등서부터 10등 배 중에 HMM이 소유하고 있는 배가 전부 다입니다. 1등부터 10등이 전부 흠이야. 예, 12등까지. 컨테이너 위에 컨테이너 할수 있는 해갖고 그게 간당간당해서. 예, 그게 12등까지 전부 다 HMM입니다. 와. 일본가는 막 좌초되는데.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이게 2010년서부터 이게 얘네들이 해왔던 거예요. 대형 선박들을 발주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일부 그 컨테이너선들을 보시는 분들이 물동량이 많은 건 맞다. 근데 지금 물동량이 많으면서 지금 운임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일부 지역의 어떤 적체 때문에 그런데 적체가 해소되면 결국 배 순환이 빨라지면 원가가 떨어질 수, 운임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좋아요. 그런 시각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컨테이너 하나를 상해에서 미국까지 보내는데 10,000원이라면 원가가 한 다른 데는 8,000원이지만 HMM은 7,000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한 배에 더 많이 실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겠네. 그런 개념으로 본다라면 HM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저 엊그제 그거 보고 놀랐어요. 12척이 HMM 거래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놀란 거예요. 제조 하나는 대단해. 저희가 반도체도 선단 경쟁으로 막 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 비리를 이어받아서 흠도 반도체. 뭔 소리입니까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가가 지금 $90잖아요. 유가가 $90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과거 저는 유가가 $70 넘기를 힘들다라고 보던 시각이 있었거든요. 항상 유가가 이제 막 올라갈 때 그렇게 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그리디 패러티. 그러니까 원유 채굴 원가 대비 신재생 에너지가 수익성이 맞는 이분 포인트가 $70예요. 근데 여기 이게 더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그 신재생 에너지들이 원가 그 생산 원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근데 지금 $90잖아요. 신재생 에너지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될 겁니다. 지금 다 대박 나거든요. 뭘 채굴해도 뭘 태양광을 갖다 내든 풍력을 갖다 내든 다 수익 나거든요. 이런 쪽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 지금 놀랍네요. 좌우지간 HMM도 저 지금 차트 펼쳐봤는데 정확하게 2020년 3월 저점에서부터 작년 5월 고점에 딱 이 개별 종목인데도 이게 통하네. 딱 61.8%에서 도네. 김민수 대표가 지난주 일주일 전에 저랑 이제 방송에서 이제 방송국에서 자주 마시잖아요. 예. 제 앞 코너에서 HMM을 추천하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대단한. 네, 오늘 딱 제 목표가 왔습니다. 32,000원. 목표가 왔어요. 네. 그다음에 귀신이야. 지금 목표가를 할 만한 게 또 고점끼리 연결하니까 또 걸려 이제 슬슬. 뭐 꺼보고 하시는 거요. 그냥 촉으로 하시는 거요. 그냥 아무거나 막 해서 말이야 가는 거야. 이거 서장 말이야. 그걸로 하는 게 아니다. 다 나름대로의 과학과 예술을 경계 그만하겠습니다. 예상외로 저희가 너무 수긍하면서 듣고 있었죠. 막 던지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그때 아니 HMM을 언제 어디서 말씀하셨다고? 일주일 전쯤에 다른 방송사에서 여기 이제 코너에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요일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HMM을 딱 자신 있게 HMM을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패널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우는데 어쨌든 꿋꿋하게 미루고 가시더라고요. 그걸 봤더니 어우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뭐 지나간 얘기는 됐고 네, 오늘 그러면 그런 거 하나 찍어줬어. 예? 오늘 그런 거 하나만 찍어줬어. 네. 아니 시장에 대해서 미국 시장 단기 투자 깨졌다고 막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그래서도 HMM 추천했잖아요. 그 와중에도 HMM을 골랐잖아 지난주 수요일 날. 아 그랬었죠. 그거 시장과 상관없이 막 근데 저는 요즘 그쪽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섹터는 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고 거기서 뭔가 나오는 변화들 계속 체크해 가자라는 쪽에서 아까 이제 경민이 얘기하다가 HMM까지 왔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쪽이 저는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이제 실적하고 숫자하고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HMM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도 대표적으로는 뭐 저 피크아웃이야라고 하는 이 쓸데없는 논리. 이거 뭐 피크아웃이다 보니까 그만큼 더 싸지는 거죠 주가는요. 저평가인데 그러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스토리가 뭐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여기서 맞아지는 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금리 인상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하게 되면은 금리 인상 외에라고 하는 분위기. 물론 지금은 경기 지표들 다 고점에서 꺾여 내려오는데 이걸 또 잘 보시게 되면은 뭐 OECD 경기성 지수 다 꺾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약간 오버슈팅한 게 지금 내려오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됐던 게 오버슈팅하다가 이제 내려오는 자리.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경기는 한 하반기에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턴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럼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경기 민감주는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소장님 얘기하는 건설 쪽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이.
그걸 뭐 그거 하셨고. 예. 아니 그런데 오늘 2부도 있고 3부도 있고 하니까 이제 두 분 마무리해서 벌써요?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 시간이 다 돼갔습니다. 서운하죠. 더 하고 싶은데. 진행하고 싶으세요? 아니. 아 그래도 그렇지. 지금 우리 어지간한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다 지금 지금 뭐 그거 고스톱으로 치면 몇 달째 지금 계속 이렇게 터지고 있는 거 아니야? 피박도 쓰고 뭐 이러고 있는 와중인데 하다못해 광삼점이라도 한번 나자고. 그 뭐 그런 맛이 있어야 이 고스톱을 계속 치지. 저 오늘 화요일이고 수목 금요일날 주간 전망대 하기 전에 저 광삼점 저 정도 손만 느낄 수 있는 거 하나만. 저기 넘어가면 안 돼요. 저기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만. 하잖아. 자, 이제 1, 2분 남아. 제가 확인되면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에이, 그냥 사고 안 사고는 우리가 알아서 하고 저기 혹시 물려도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하나만. 아씨 막 완전히 이제 완전히 이제 거지 돼버렸다. 책임은 내 책임이야. 종목 거지 돼버렸다. 금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확실히? 네, 금요일 날. 그 정도면은 미국 시장도 확인될 것 같고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서 네 그쪽에서 변화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끝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성희 씨 도와드려 볼까요? 보내드립시다. 네, 마무리 제가 하면서 네. 네, 우리 대표님 구원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1부는 김민수 대표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